안녕하세요. 딸 변호사 오윤지. 아버지 변호사 오준수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무슨 일만 생기면 나 너 고소할 거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막상 고소 절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고소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소를 하려면 처음 해야 되는 게 뭔가요? 네, 고소장을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럼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은 뭔가요? 예, 고소장은 우선 그 범죄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누가 가해자 언제 이런 피해가 있었다, 그리고 어디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어떻게 또 무엇을 이런 원칙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을 해서 수사기관에 이제 제출을 하는데, 지금은 꼭 이제 서면 작성이 아니고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접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소장을 접수하는 기관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뭐 온라인으로도 있고 또 나머지 기관들은 어디에 접수를 하면 될까요? 보통 이제 경찰에다가 이제 접수를 하고, 또 뭐 필요하면 검찰에 이렇게 접수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검찰에 또 접수를 하게 되면은 경찰로 또 이첩을 해서 경찰에서 보통 초동 수사를 갖다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에 그 다음 절차는 우선 그 고소인, 다시 말해 피해자를 직접 이제 불러가지고 그 여러 가지 범죄 사실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조사를 하고, 또 이제 증거 이런 걸 확인을 하고요. 추가로 필요하면은 증거 조사도 하고 이제 그런 절차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마친 다음 그 다음 절차는? 피해자에 대한 이 조사를 마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가해자를 또 조사를 해야죠. 그래서 가해자를 소환을 시켜서 이러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당신이 이 가해 사실이 있는데 이 내용이 더 확실한지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봐야죠. 그래서 피해자의 고소 내용과 전혀 다르다 그러면은 또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바와 같은 증거를 갖다가 이제 또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경찰이 모든 수사를 마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경찰에서 자기 수사에 대한 의견을 갖다가 첨부를 해가지고 검찰로 이렇게 송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네. 이제 검찰이 그 모든 수사 기록을 받고 나면 다시 그에 대해서 또 수사를 하나요? 네, 그렇죠. 이 검찰도 경찰에서 이 조사한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또 엄밀하게 검토를 하죠. 그래서 필요한 그와 같은 내용을 갖다가 이제 보완 수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완 수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재판에 해볼 것이냐, 그냥 재판에 해보지 않고 여기서 종결할 것이냐, 이걸 갖다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판을 갖다가 하는 그 뜻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 기소 또는 공소 제기라 이렇게 보통 말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이제 불기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기소에서는 사건 자체가 경매다든가 또는 이제 어떤 친고죄라고 그래서 고소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친고죄 취하를 한다든지, 또는 반의사 불벌죄에서 자기 의사가 처벌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불기소로 거기서 처리를 하게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것이 명확하게 증거도 있고 또 죄가 무겁다, 그런 경우에는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기소를 해서 법원으로 이제 다음 단계가 넘어간 경우에 여기에서 이제 피해자가 해야 되는 역할은 뭔가요? 이제 법원에 이제 재판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우선 그 피해자는 자기가 이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 여기에 대해서 정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그런 자기 의견을 갖다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다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회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가질 수가 있어요? 피해자는? 그래서 이제 피해자가 그와 같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신의 그와 같은 입장을 갖다가 설명을 하게 돼서 지금 피의자, 다시 말해 피고인이라고 하는데 이 가해자가 어떠한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피해자의 그 의견이 존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탄원서 형식으로 피해자가 작성해 제출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법원이 필요하면은 증인으로 출석해서 자기의 의견을 또 피력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다행히 이렇게 기소가 돼서 재판 절차가 진행이 되면 좋은데 검찰에서 이거는 뭐 혐의가 없다, 그러니까 증거가 좀 부족하다거나 이 죄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불기소를 하는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이 고소인, 즉 피해자가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그렇죠. 지금 피해자가 이제 고소인으로서 지금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 자기가 원하는 것과 같은 결론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우선 항고 제도가 있습니다. 항고 제도는 검찰청 내부에서 검사가 결정한 것과 같은 내용이 잘못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걸 갖다가 이의 신청을 하는 그런 제도를 할 수 있고요. 또 그 위에 상급기관에 재항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또 재정신청이라고 해서 고등법원에 올라가서 고등법원에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와 같은 판단할 그런 계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헌법소원이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지금 현재 이 기소 이후에 또는 이 불기소 이와 같은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그런 자기 의견을 갖다가 이제 개진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결정하는 그런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한 얘기를 조금 정리해 보자면 피해자는 먼저 고소장을 작성해서 경찰이나 검찰 혹은 온라인으로 고소장을 접수를 하고 수사는 일단 첫 번째 경찰부터 시작을 한다.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해도 검찰청은 이 고소장을 다시 경찰로 내려보내서 수사를 시작하게 한다. 그리고 경찰이 모든 수사를 마치면 이걸 다시 검찰에 송치시키고 검찰은 기소할 것인가 불기소할 것인가를 정한 다음에 기소하는 경우에는 재판이 진행되고 불기소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피해자가 다시 불복해서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 등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